캐나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무려 210억 달러나 말이죠.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캐나다의 에너지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엄청난 혁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돈만 날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어느 쪽일까요? 자, 이 거대한 계획의 심정부로 한번 가보죠. 바로 온타리오주에 있는 달링턴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원자력 미래가 바로 이곳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금액을 다시 한번 보시죠. 210억 달러.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캐나다 1년 국방 예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을 건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걸까요?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우리가 줄여서 SM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거대한 원자로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공장에서 주요 부품들을 딱딱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그냥 착착 조립만 하는 방식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확 들어오죠. 왼쪽이 우리가 알던 기존 원자로,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짓는 방식이라 시간이 엄청 걸렸죠. 반면에 오른쪽 SMR은요, 공장에서 모듈을 찍어내서 조립하니까 이론상으로는 건설 기간이나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경험. 기존 원자로는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있지만 이 SMR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시도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본 기술에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SMR이 가져다 줄 거라는 아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야망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고 캐나다가 에너지 초강대국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순히 전기 좀 더 만들자가 아니에요. 이걸로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약속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G7 국가 중에선 최초로 SMR을 짓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30만 가구에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65년 동안 매년 3,7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니 이건 뭐 정말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리가 없죠? 이제부터는 이 장밋빛 계획의 이면, 그러니까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상당한 위험과 비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죠. 앨리슨 맥팔랜드 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장의 경고가 아주 뼈아픕니다. 들어보세요. 소형 모듈 원자로는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다. 특히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딱 집어내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불확실성, 그중에서도 돈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에 처음 달링턴 발전소를 지었을 때도요, 예상했던 비용이 거의 2배로 뻥튀기 됐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비용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숨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새로운 원자로를 돌릴 연료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좀 복잡하죠? 캐나다 땅에서 우라늄을 캐요. 근데 이걸 바로 못 쓰고 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핵분열이 더 잘 일어나게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캐나다에 이 농축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국으로 보냈다가 농축이 끝나면 다시 캐나다로 가져와야 합니다. 아니, 세계적인 우라늄 생산국이 정작 가장 중요한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좀 비효율적이고 불안한 구조인 셈이죠. 청정공기연합의 잭 기븐스는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이건 도널드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수입품이다.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오히려 미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럼 대안이 있냐? 당연히 있다고 말합니다.
굳이 이렇게 비싸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기술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검증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훨씬 싸고 빠르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지금 다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과거에 끔찍한 사고들이 있었죠. 스리마일 섬, 체르노빌,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후쿠시마까지. 이런 대형 사고들 때문에 원자력 산업은 정말 오랫동안 암흑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원전 문을 닫았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 수요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 AI 데이터 센터, 이거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어떤 데이터 센터는 웬만한 국가 하나만큼의 전기를 쓴다고 할 정도니까요.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는 배출하면 안 되는데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는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자력이 다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으니 한번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캐나다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재앙이 될까요? 이 표가 모든 걸 한눈에 보여주네요. 한쪽에는 탄소 없는 전기, 새로운 일자리, 에너지 리더십이라는 아주 달콤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예산 폭탄의 위험, 검증되지 않은 기술, 불안한 연료 공급망이라는 만만치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정말 어느 하나를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이 어마어마한 210억 달러,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바로 캐나다 국민들, 즉 우리들의 세금과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모든 캐나다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캐나다는 지금 에너지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과연 미래를 내다본 혁신적인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앞에 놓인 더 싸고 빠른 청정에너지의 길을 외면하게 만드는 값비싼 장애물이 될까요? 그 정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역사가 증명해 주겠죠.